달러당 1,500원을 목전에 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4,300억 달러. 세계 9위라는 숫자에 안심하고 계신가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단 한 달 만에 환율이 50원 가까이 치솟았고 원화는 16년 만에 최악의 가치 하락을 기록했죠. 더 무서운 건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들이 하나같이 24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왜 국민연금마저 환율을 막을 수 없는지, 그리고 진짜 뱅크런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는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쿡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원달러 환율은 1,483원을 돌파했어요. 이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1,480원대에서 거래가 마감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환율 상승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외환위기 때처럼 갑작스러운 외부 쇼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서서히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떨어졌는데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화의 실제 구매력이 16년 만에 최악이라는 얘기죠. 더 놀라운 건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원화만 유독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는 더 약세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시나요? 이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유출입의 역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998억 달러인데 같은 기간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296억 달러에 불과해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로 달려가고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0월에만 2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11월에는 AI 거품 논란으로 14조 원을 팔아치웠어요. 이런 일방적인 자금 흐름이 달러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투자 약속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어요. 정부는 외환 보유액의 이자와 배당 수익으로 충당할 거라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건 부인할 수 없죠. 전문가들은 이게 환율 개입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격차의 고착화입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고 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주는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12월 15일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왑 계약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환율은 1,476원에서 시작해서 1,468원까지 떨어졌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올라갔어요. 12월 1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외화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4.2원 떨어졌죠. 하지만 다음날 장이 열리자마자 환율은 1,475원으로 다시 상승했어요. 같은 날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한시적 외화지준 불이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야간 종가는 오히려 1,478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셨나요? 모든 대책이 발표 당일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날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정부 정책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약 5,450억 달러 규모예요. 이 중에서 전략적 환해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인 약 54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9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540억 달러 정도만 환해지에 활용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의 환해지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환율이 높을 때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일부를 매도해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거예요.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 사이로 올라가면 국민연금이 개입한다는 게
시장의 정설이었죠. 실제로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 1470원대에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패턴이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고요. 환해지 시작과 중단 시점을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투기 세력들이 국민연금의 개입 시점을 예측해서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 세력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환율을 1470원대까지 끌어올리면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달러를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투기 세력도 그 타이밍에 달러를 함께 팔아서 차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물량이 떨어지면 다시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의 개입 효과가 사전에 소진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국민연금이 쓸 수 있는 탄약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79조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들리지만 시장의 구조적 달러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한 달에 100억 달러씩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540억 달러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고작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전략을 바꿨어요. 12월 1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환해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개입할지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달러 매도 물량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 남기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에 드러내지 않겠다는 전략이죠. 문제는 이것도 완벽한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79조 원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한국은행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요.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거죠. 2024년 1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306억 달러입니다. 세계 9위 규모라서 충분해 보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건 실시간으로 공개되거든요. 매달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 통계를 발표하는데 만약 한 달에 100억 달러씩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공포에 빠질 겁니다. 한국은행이 실탄을 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예요.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 뉴스는 즉시 헤드라인을 뽑을 겁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 급감, 환율 방어 한계 노출 같은 제목으로요. 그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돌변합니다. 한국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주식을 팔기 시작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부터 내도 물량이 쏟아질 겁니다. 주식을 팔아서 받은 원화를 즉시 달러로 바꾸고요. 외환 시장의 달러 매수 주문이 폭주하는 겁니다. 문제는 외국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기업들은 수입 대금 결제에 필요한 달러를 지금 아니면 못 구한다며 달러를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도 원자재 수입을 위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개인들은 어떨까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IMF 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예금을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 줄을 설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던 것처럼 집단 공포가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판 뱅크런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국가에서 달러를 빼가는 거죠.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빠져나가면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4,300억 달러가 4,000억 달러로 다시 3,500억 달러로 떨어지는 거예요. 4,000억 달러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한국은 2018년 6월에 외환 보유액이 처음으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 이후로 이 선을 지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4,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든요.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면 신용평가사들이 움직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곳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한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신용평가사는 나라의 성적표를 매기는 곳인데 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점수를 깎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가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로 분류돼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면 훨씬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대출받을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외환 보유액을 계속 쓰면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국제통화기금 IMF의 손을 벌릴 것인가? IMF는 나라가 돈이 없을 때 빌려주는 국제은행인데 대신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죠.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 세대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던 그 비극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해요. 6가지 핵심 지표를 매일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세요. 1,490원을 넘으면 경계 단계입니다. 1,500원을 넘으면 비상 단계로 봐야 해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환율이라고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통계를 확인하세요. 매달 초에 발표되는데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면 비정상적인 속도입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 가면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코스피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세요. 외국인이 한 주에 2조 원 이상 순매도하면 공포 매도 단계로 봐야 합니다. 네이버 금융이나 다음 금융에서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라고 검색하면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국고채 금리를 주시하세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0%를 돌파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금융 뉴스 사이트에서 국채 금리라고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용등급 뉴스를 모니터링하세요. 무디스, S&P,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정적 전망을 발표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 신용등급이라고 검색하면 최신 뉴스가 나와요. 여섯 번째, 달러 인덱스와 원화의 괴리를 확인하세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이건 원화 자체의 문제라는 신호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보유하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게 위험 분산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달러 예금이나 해외 주식 ETF 같은 상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무리하게 달러를 사재기하는 건 오히려 환율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되니까 적정 수준에서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출 구조를 점검하세요. 고환율이 지속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셨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환위험 관리가 필수예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선물한 계약 같은 해지 수단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 난무할 수 있어요. IMF 온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들 말이죠. 물론 위험은 실제하지만 무분별한 공포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만 참고하세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같은 공식 기관의 발표나 전문 경제 언론의 분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출렁거리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경상수지는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순대외 채권도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외환 보유액과 경상수지, 순대외 채권을 합치면 6천억에서 7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외환 보유액만 보면 불안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대외 지급 능력은 여전히 건전한 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일부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적정 규모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외환위기 경험을 토대로 외환 보유액은 최소 1년간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제적 기준인데 2023년 한국의 연간 수입액이 약 6,320억 달러였고 현재 외환 보유액 4,306억 달러는 약 8개월치에 해당합니다. 대만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요. 대만의 명목 GDP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 외환 보유액은 5,767억 달러로 GDP 대비 73.7%나 됩니다. 한국은 GDP 대비 22.2%에 불과하고요. 일본도 GDP 대비 30.6%예요. 이런 비교를 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향후 대미 투자 약속으로 인한 대규모 달러 유출이 단기적으로 달러 부족과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으니 외환 보유액을 현 수준보다 최소 2배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을 꼽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한미 금리 격차를 줄이면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침체되고 가계 대출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내수는 살아날 수 있지만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딜레마입니다. 재정 정책으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내수 침체를 막을 수 있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고환율의 구조적 요인은 금리 격차인데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로 인한 환율 불안정성을 국민연금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국민연금에서도 일정 부분 해지를 운용할 필요는 있지만 전략적 해지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개입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정치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혼란스러우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져요. 정치 불안이 장기화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원화값이 더 급락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금융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자본 유출이 많아지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고 경제위기 위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환율 상승과 외환 시장이라고 지적했죠. 당국이 외환 보유고를 헐어 환율 방어에 나서더라도 전국 혼란이 계속되는 한 원화 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79조 원이라는 방어선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시장은 이미 패턴을 알고 있고 투기 세력은 이를 역이용하고 있으며 구조적 달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방어선이 뚫리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직접 투입될 텐데 그 순간 시장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판단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공포에 빠져서 달러를 찾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뱅크런의 시작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빼가는 국가 차원의 뱅크런 말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해요. 경상수지 흑자, 순대외 채권 보유, 세계 9위의 외환 보유액, 이런 기초 체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심리와 신뢰입니다. 시장이 한국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숫자도 소용없어요.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개선하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가지 지표를 매일 체크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세요.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되 위험 신호는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몇 달이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재무 안전은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